네, 안녕하세요. 32기 합격자 공인노무사 허자영입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퇴사 후 전업으로 공부하여 생유예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은 경영조직론이었고 공부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고 원천반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어문계열로 비법 비경영이었고 그 외에 제가 1차 합격한 해에 동차반을 수강하고 2차에 응시했던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고득점을 받게 된 방법을 기수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방법이 뭐 특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봤을 때 괜찮은 방법을 취사 선택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수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GS 연기는 먼저 이해에 중점을 두고 다독을 했습니다. 제 전공이 비법 비경영이기 때문에 경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는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표시하고 복습할 때는 밑줄 위주로 회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준비를 하기보다는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독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GS 1기 때는 서브노트의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혜선쌤 강의의 장점 중 하나는 1기부터 단권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그날 진도 범위까지 형광펜 작업을 하면서 최소 2회독을 하고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수업 후에는 서브노트를 복습한 후 워크북을 작성하면서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조는 그 동차반을 들을 때부터 조금 부담이 되던 과목이었는데요. 그래서 1월부터 복습 보이스를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서 과목에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달리 경조는 암기 과목으로 보았고, 그래서 경영 과목보다는 법 과목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부법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키워드 부족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방학에는 개념 정리를 목표로 하였고 암기해야 하는 개념을 모두 엑셀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3기에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암기했고 고득점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S 2기는 제가 앞에 정리했던 그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매주 모의고사는 그 회독과는 별개로 모의고사 진도 범위에 맞춰서 매일 아침에 10개씩 개념을 암기해서 그 랜덤으로 3, 4개 뽑아서 현출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개념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회독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모의고사에서 현출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의고사 등수도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2기 3회까지만 모의고사 등수를 확인했고 제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뒤에는 등수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빼먹지 않고 모의고사 피드백을 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제가 누락한 내용이나 참고할 내용들이 있으면 단권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GS 3기 때에는 1, 2기를 거쳐서 단권화된 서브노트를 반복 회독하면서 현출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특히 저는 GS 0기부터 3기까지 모든 모의고사에 응시하였는데요. 3기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밀러의 조직 세태 그리고 국제화 파트가 출제됐었는데 제가 이때 현출도가 좀 낮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과 서브노트를 따로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했고 운 좋게도 이번 시험에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아마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 좀 촘촘하게 암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중에서는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보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모의고사는 꼭 응시하셔서 피드백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 암기입니다. 저는 1기 후반부였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개념을 암기했던 것이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에서 개념과 의의는 가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개념만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어도 채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념은 되게 가성비가 좋은 암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양이 많지만 개념 암기만 되어 있으면 그 외의 특징, 장단점 같은 것들은 살을 붙여간다는 느낌으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암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문자 정리 시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영조직론은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누락 없이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혜선쌤이 알려주시는 두 문자 외에도 제가 혼자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근데 두 문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두 문자 자체랑 내용이 매칭이 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따로 정리하는 엑셀을 만들어서 계속 추가해 가면서 외웠고, 시간이 남을 때나 틈틈이 이동할 때에도 계속 보면서 두 문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로 회독하기입니다. 그 GS 2기 때 진도를 그 책의 편제와는 반대로 조직, 집단, 개인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후반부에 조직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책 순서대로 회독을 하다 보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 파트는 좀 제대로 보지 않게 되고 자신 없는 파트, 그리고 출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은 3편부터 다음날은 4편부터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회독을 하게 되면 누락하는 내용을 줄여가면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따로 서버를 만들어서 정리하지는 않았고 서버노트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스타일이 쓰기보다는 좀 꼼꼼히 읽으면서 곱씹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현출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으면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볼 때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GS 1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개념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현출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렇게 개념을 외우다 보면 답안 초반에 좀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후부터는 중요성, 특징, 장단점 등을 외우면서 점점 풍성한 답안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목차는 따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한 6월쯤에는 해당 주제를 떠올리면 그 내용이 책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목차를 외워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GS 1기에는 반복해서 책을 읽으시면서 해당 테마에 대한 구성과 내용 자체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2기에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회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목차가 외워지게 되니까 회독을 반복하시면서 덧칠해 가신다는 느낌으로 채워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완성되는 시점은 특정하긴 어렵지만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3기 중반 정도부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답안을 썼던 것 같습니다. 풍부한 설명과 연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인사나 경조는 분설된 문제가 있고 각각 배점은 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빠지지 않고 치르면서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서술해 보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평이나 모답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피드백을 거듭하면 점차 유기적으로 연결된 답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 2기, 3기 때 혜선쌤이 내주시는 모의고사만 제대로 풀어도 이러한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도가 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나 기지도 훈련을 통해서 향상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 좋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구리타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남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도 다 넘기지 않고 다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A, B, C급을 나누면 C급은 그만큼 좀 가볍게 보게 되고 그런 파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약간
브리타에 대한 불안도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ABC급을 나누지 않고 GS 3기까지 모든 주제를 균형 있게 회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나뿐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른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약간 브리타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기본적인 답의 틀을 맞추고 비슷한 개념을 끌어다 쓰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됐던 방법은 동차반을 수강했던 것입니다. 저는 7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수험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자체를 한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험에 앞서서 제 공부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동차반을 수강하면서 제 공부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밥은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것이 적당한지, 하루에 최대 몇 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메모를 해두고, 제가 본격적으로 수험을 시작해서 생활 루틴을 짤 때 그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들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좀 공부가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동차반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과 시험 자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 관리 부분인데요.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절대적인 수면량을 줄이고 좀 앉아있는 시간을 늘렸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전 제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저만의 체력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저는 수험 기간 중에도 운동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3주를 제외하고는 주 3회 5km 러닝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희 시험은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1년이라는 긴 호흡을 가진 시험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무너지고 공부 패턴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1시간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투리 시간 활용인데요. 저는 순공 시간이 많이 나오는 수험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많아도 하루에 7, 8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카페를 오갈 때나 밥을 먹을 때, 머리를 말릴 때 이럴 때에도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복기하고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3기 종강 이후에도 자신 없는 주제를 떠올리고 목차 구성이나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혼자 중얼거리거나 백지복습을 했었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은 계속 고민하다가 책을 열어보면 반복적으로 회독한 내용보다도 기억이 더 잘 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수험 생활 동안에 썼던 그런 플래너나 일기들 봤을 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불안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이게 잘 안 되면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불안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공부할 양을 할당해놓고 그 부분을 다 채웠으면 내가 할 일을 모두 다 끝냈고 합격에 조금 더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각자의 생각한 양을 하루하루 채워가신다는 느낌으로 계속 무너지지 않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